지금 시각 오전 6시. 지금 막 온 나라가 깨어나기 시작하는 이 시간에 세 사람이 쓰러졌습니다. 뇌졸 중입니다. 소름 끼치는 사실이지만 오전 6시에서 오전 10시 사이 하루 중 단 4시간 만에 하루 전체 뇌졸중 환자의 70%가 발생합니다.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항상 아침일까요? 저는 뇌사입니다. 그리고 지난 28년간 제 모든 경력을 뇌혈관 질환, 즉 뇌의 혈액순환을 연구하는 데 바쳤습니다. 저는 응급실에서 수천 명의 뇌졸중 환자가 실려오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너무나 단순해서 오히려 끔찍한 공통점이었죠. 그것은 바로 그들의 아침 습관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아침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익숙한 풍경인가요? 알람이 요란하게 울리면 침대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곧장 화장실로 달려가죠.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커피부터 들이켭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아침 식사도 거릅니다. 그냥 바쁜 현대인의 평범한 아침처럼 들리시죠? 하지만 오늘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이 습관들이, 이 평범해 보이는 일상이 여러분의 혈관을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파괴하고 있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그분들을 마주할 때만 이미 너무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몸 한쪽이 마비됩니다. 말을 하려고 애쓰지만 단어들이 제대로 나오질 않습니다. 때로는 바로 앞에 서 있는 배우자나 자녀를 알아보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에서 보이는 후회. 그 감정은 정말이지 압도적입니다. 그들은 모두 한결같이 어떻게든 이렇게 말합니다. 진작 알았더라면 그냥 아침 습관만이라도 좀 다르게 할 걸 그랬어요. 하지만 여기 냉혹한 진실이 있습니다. 한번 죽은 뇌세포는 절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다시 자라나지 않아요. 가장 무서운 점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치료했던 환자분들 중 상당수는 바로 쓰러지기 전날까지도 본인이 완벽하게 건강하다고 믿었던 분들입니다. 병원은 잘 가지도 않고 악 같은 건 필요 없다고 자신하던 분들이죠. 그러던 어느 날 정말 갑자기 쓰러집니다. 응급실로 급히 실려오지만 이미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친 경우가 많습니다. 남겨진 가족들은 충격에 빠져 울면서 제게 묻습니다. 어제까지 멀쩡하셨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아무런 전조 증상도 없었나요? 비극은 바로 이겁니다. 사실 신호는 있었습니다. 단지 그 신호들을 읽는 법을 몰랐을 뿐이죠. 아침에 급히 일어날 때 느꼈던 그 어지러움, 잦은 스트레스성 두통, 뒷목이 뻣뻣했던 그 느낌. 이 모든 것이 신호였습니다. 몸이 구조를 요청하며 쏘아 올린 신호탄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들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냥 피곤해서 그래.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그렇지, 뭐. 좋은 소식은, 그리고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고혈압 있으신가요? 당뇨약 드시고 계시나요? 아니면 고지혈증 약은요? 이 중 하나라도 예라고 답하셨다면 바로 지금이 여러분의 골든타임입니다. 응급실에서의 그 골든타임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이, 이번 주가, 올해가 여러분의 골든타임입니다. 보세요. 뇌졸중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보통 5년, 10년, 길게는 15년에 걸쳐 서서히 병이 진행됩니다. 그 시간 동안 혈관 손상은 계속 쌓여갑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의 창입니다. 여러분이 행동할 수 있는 기회죠. 만약 지금, 이 시간 동안 여러분의 아침 습관을 바꾼다면 그 끔찍한 뇌졸중을 막을 수 있습니다. 통계 수치는 무섭습니다. 성인 40명 중 1명은 일생에 한 번 뇌졸중을 겪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의사로서 저를 더 두렵게 하는 것은 재발률입니다. 뇌졸중에서 생존한 분들의 40%가 또다시 뇌졸중을 겪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의 항상 더 치명적입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제가 약속드립니다. 희망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7가지 아침 습관을 공유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제 환자들을 수년간 추적 관찰해 왔습니다. 이 7가지 습관을 진심으로 그리고 꾸준히 실천한 제 환자들 중에서는 단 한 명도 뇌졸중이 재발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간단해서 믿기 어려우실 수도 있는 걸 압니다. 하지만 사실입니다. 3년, 5년, 심지어 10년간의 추적 관찰을 통해 제가 직접 확인한 결과입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 치유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그저 기회를 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 부디 집중해 주십시오. 특히 7번째 단계에 주목해 주세요. 제가 제 모든 환자에게 알려드리는 3가지 특별한 아침 식사 레시피를 공개할 것입니다.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 식단은 여러분의 혈압, 혈당, 그리고 혈전, 피떡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완벽한 조합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맛있고 만들기도 아주 쉽다는 겁니다. 혹시 부모님, 형제자매, 친구분,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중에 혈압약을 드시는 분이 계신가요? 부디 그분들을 위해 지금 당장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분들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안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세요. 이 정보가 꼭 필요한 분들에게 전달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아침 첫 1시간이 여러분의 평생 건강을 좌우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습관, 군인처럼이 아니라 고양이처럼 일어나기. 첫 번째 습관은 가장 간단합니다. 깨어나서 숨 쉬고 기지개를 켠 다음 천천히 일어나기입니다. 알람이 울리면 가장 먼저 뭘 하시나요? 대부분의 사람처럼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시나요? 오늘 할 일 생각에 벌써부터 조급해지시나요? 바로 그것이 하루 중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행동입니다. 잠에서 막 깼을 때가 바로 혈압이 가장 극적으로 치솟는 순간입니다. 의학계에서는 이를 벌프 아침 혈압 급상승, 모닝 서지, 벌프이라고 부릅니다. 관련 연구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아침에 깰 때마다 혈압이 130mmHg 이상으로 치솟는 패턴이 반복되면 심혈관 질환 위험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실제로 뇌졸중, 심근경색 같은 치명적인 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마의 시간대가 바로 기상 후 3시간 이내입니다. 일본의 한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아침 혈압이 155mmHg 이상으로 치솟는 사람은 135 미만으로 잔잔한 사람보다 뇌졸중 위험이 무려 600%, 즉 6배나 높았습니다. 제 환자였던 67세 박 선생님 이야기를 해드리죠. 평생을 일찍 일어나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던 분이셨습니다. 매일 새벽 5시면 알람이 울리자마자 침대에서 뛰쳐나가 운동복을 입고 동네를 한 바퀴 뛰셨죠. 본인은 이것이 건강한 삶의 정점이라고 확신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현관에서 그대로 쓰러지셨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원인은 바로 그 새벽 5시에 급격하고 엄청난 혈압 스파이크였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지셨지만 재활에 6개월이 꼬박 걸렸습니다. 지금도 지팡이 없이는 걷지 못하십니다. 그분이 눈물을 글썽이며 제게 말씀하시더군요. 진작 알았더라면 그렇게 서두르지 않았을 텐데 그냥 운동은 다 좋은 건 줄로만 알았지. 자,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는 동안 우리 몸은 휴식 및 소화 모드에 있습니다. 혈압은 낮고 심박수도 느리고 근육은 이완되어 있죠. 혈관도 넓게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면 우리 몸은 즉각 싸움 혹은 도주 모드로 돌변합니다. 비상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몸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쏟아내고 혈관은 즉시 수축하며 심박수와 혈압은 이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고혈압이 있거나 동맥경화로 혈관이 뻣뻣한 상태라면 이 혈관들은 이 갑작스러운 압력을 견뎌내지 못합니다. 너무 취약한 상태거든요. 결국 터지거나 뇌출혈 혹은 혈관 속 노폐물, 플라크이 터지면서 생긴 혈전이 혈관을 막아버립니다. 뇌경색.
그래서 대신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정말 간단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베개에서 머리를 떼기 전에 움직이지 마세요. 딱 1분만 더 누워 계세요. 제가 부탁하는 건 딱 1분입니다. 이 1분 동안 숨을 쉬세요. 코로 4초간 천천히 들이마시고 입으로 6초간 길게 내쉬세요. 이렇게 날숨을 더 길게 하면 내가 아직 괜찮구나 하고 속아서 평온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걸 5번 반복하세요. 뇌를 부드럽게 깨우고 몸에 산소를 공급하는 겁니다. 다음, 여전히 누운 상태로 팔다리를 쭉 뻗어 큰 기지개를 켜세요. 고양이가 하듯이요. 팔은 머리 위로, 다리는 아래로 쭉 뻗으세요. 5초간 유지했다가 후 하고 숨을 내쉬며 힘을 빼세요. 이렇게 하면 혈액이 천천히 돌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핵심입니다. 옆으로 돌아 누우세요. 그리고 아래쪽 팔로 바닥을 짚어 상체를 일으키세요. 침대 가장자리에 잠시 앉아 있다가 그런 다음에 일어서는 겁니다. 이 간단한 1분의 과정이 그 위험천만한 아침 혈압 급상승을 완벽하게 막아줍니다. 두 번째 습관, 다른 무엇보다 물 한 잔 먼저. 두 번째 습관은 물 한 잔입니다. 7, 8시간 자는 동안 우리는 호흡과 땀으로 생각보다 많은 물을 잃습니다. 약 500ml, 즉 0.5리터나 됩니다. 목이 마르든 안 마르든 우리는 탈수 상태로 아침을 맞이합니다. 탈수가 되면 피가 걸쭉해집니다. 끈적끈적해지죠. 의학 용어로 벌프 혈액점도 벌프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끈적한 피는 재앙입니다. 일단 잘 흐르지 않으니 심장이 이걸 온몸으로 보내려고 훨씬 더 세게 펌프질을 해야 합니다. 그럼 맞습니다. 혈압이 올라갑니다. 하지만 더 크고 즉각적인 문제는 바로 혈전, 즉 피떡입니다. 끈적한 피는 서로 뭉치기 딱 좋은 상태입니다. 만약 아침에 생긴 이 덩어리 중 하나가 뇌혈관을 막으면 그게 바로 뇌경색입니다. 제 환자 중에 70대 이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의 습관은 매일 아침을 뜨겁고 진한 커피 한 잔으로 시작하는 거였죠. 물은 안 드셨어요. 아침엔 목이 안 말라요. 박사님 하시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갑자기 한쪽 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검은 커튼이 내려오는 것 같았다고 표현하셨죠. 단 10분 만에 다시 보이긴 했지만 너무 무서워서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병원으로 바로 오셨습니다. 진단명은 TIA, 벌프, 일과성 허혈 발작 벌프였습니다. 흔히 미니 뇌졸중이라고도 하죠. 하지만 TIA는 절대 미니가 아닙니다. 이건 엄청난 경고 신호입니다. 몸이 여러분에게 비명을 지르는 겁니다. TIA를 겪고 나면 3개월 이내에 진짜 뇌졸중이 올 확률이 20%까지 치솟습니다. 당연히 치료를 시작했고 가장 크게 바꾼 것이 바로 습관이었습니다. 이제 이 선생님은 커피 대신 물부터 드십니다.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그런 증상이 재발하지 않았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카페인은 이뇨작용을 합니다. 몸에서 수분을 빼앗아갑니다. 그러니 아침을 커피로 시작하는 건 불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탈수를 더 심하게 만들죠. 하루의 첫 음료는 반드시 물이어야 합니다. 커피는 그 후에 30분 정도 있다가 드세요. 어떤 물이 좋을까요? 섭씨 35에서 40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이 가장 좋습니다. 약간 따뜻한 정도죠. 차가운 물은 몸을 놀라게 하고 위경련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랑은 한 컵, 약 200에서 240ml 정도면 됩니다. 그리고 제발 벌컥벌컥 들이켜지 마세요. 몇 분에 걸쳐 천천히 음미하듯 마시세요. 몸이 흡수할 시간을 주는 겁니다. 세 번째 습관, 화장실 습관 돌아보기. 세 번째는 화장실 습관입니다. 우리가 잘 이야기하지 않는 부분이지만 아주 중요합니다. 물을 마신 후에는 화장실에 가십시오. 밤새 방광에 소변이 차 있습니다. 참지 마세요. 방광이 꽉 차면 복부 압력이 올라가고 이는 결국 혈압을 상승시킵니다. 하지만 진짜 위험은 화장실에서 힘을 주는 행위입니다. 특히 변비가 있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저는 75세 윤 선생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만성 중증 변비 환자셨죠. 화장실에만 가면 얼굴이 새빨개질 때까지 힘을 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화장실에서 힘을 주다가 갑자기 머리가 깨질 듯한, 벼락치는 듯한 두통을 느끼고는 그대로 정신을 잃으셨습니다. 아내분이 쓰러지는 소리를 듣고 119에 신고하셨죠. 뇌출혈이었습니다. 힘을 주는 순간 혈압이 180 이상으로 치솟았고 약해져 있던 뇌혈관이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린 겁니다. 목숨은 건지셨지만 오른쪽 폐마비가 남으셨습니다. 화장실은 고위험 구역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간을 충분히 가지세요. 편안히 앉아서 서두르지 마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절대로 힘주지 마세요. 억지로 힘을 주기보다 차라리 10분간 편안히 앉아 자연스럽게 신호가 오길 기다리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합니다. 네 번째 습관, 5분간의 뇌초기화, 명상. 네 번째 습관은 5분 명상입니다. 이것이 바로 숨겨진 열쇠입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이 부분을 간과하십니다. 뜬구름 잡는 소리 같거나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시죠. 둘 다 아닙니다. 스트레스는 고혈압을 일으키는 주된 물리적 원인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일 때문에, 돈 때문에, 가족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은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을 뿜어냅니다. 이게 바로 싸움 도주 호르몬이죠. 그리고 이 호르몬들의 임무는 혈관을 수축시키는 것입니다. 만성적인,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는 곧 만성적인, 낮은 수준의 동맥 손상을 의미합니다. 명상은 이를 관리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는 과학적으로도 증명되었습니다. 미국 심장협회 AHA는 마음챙김 명상을 하는 사람들이 심혈관 질환 위험이 더 낮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뇌 스캔 사진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명상은 말 그대로 뇌의 공포센터인 벌프 편두체, 어미그달러, 벌프를 진정시킵니다. 편두체가 조용해지면 스트레스 반응 스위치가 꺼지는 겁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 10분씩 8주간 명상을 한 그룹은 수축기 혈압이 평균 5mmHg 낮아졌습니다. 5mmHg가 작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 정도면 뇌졸중 위험을 10% 이상 줄일 수 있는 수치입니다.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편안하게 앉으세요. 등을 펴고 어깨에 힘을 빼시고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오직 숨에만 집중하세요. 그게 다입니다. 코로 숨이 들어오는 감각, 배가 부풀어 오르는 느낌, 입으로 숨이 나가는 감각. 물론 그 이메일 보내야 하는데 저녁은 뭐 먹지? 같은 잡생각이 떠오를 겁니다.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 생각을 판단하지 마세요. 그냥 이런 생각이 드는구나 하고 흘러가는 구름처럼 바라보세요. 그리고 부드럽게 다시 주의를 숨으로 가져오면 됩니다. 여러분의 뇌를 평온한 상태로 재설정하는 데는 단 5분에서 10분이면 충분합니다. 다섯 번째 습관, 당신의 숫자를 알기, 혈압 측정. 다섯 번째, 혈압을 재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왜냐하면 뇌졸중 환자의 약 80%가 고혈압을 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 중 대다수는 본인에게 고혈압이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왜일까요? 고혈압은 증상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느낄 수가 없습니다. 혈압 높다고 머리 아픈 거 아니냐고요. 그건 잘못된 상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혈압을 벌프, 침묵의 살인자 벌프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무 증상 없이 10년을 지낼 수 있습니다. 혈관이 조용히 망가지는 동안에요. 그러다 어느 날 혈관이 버티지 못하고 쓰러지는 겁니다. 그제야 알게 되죠. 하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재야 합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바로 명상 직후, 몸이 가장 평온할 때입니다. 올바르게 재는 법을 알려드리죠.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앉으세요. 발바닥은 바닥에 평평하게 붙이고 다리를 꼬지 마세요. 팔은 테이블 위에 올려서 혈압계의 커프, 팔에 감는 부분과 심장 높이와 같도록 맞추세요.
팔이 너무 낮으면 혈압이 높게 나옵니다. 5분간 조용히 앉아 계세요. 말하거나 휴대폰을 보지 마세요. 그냥 앉아 계시면 됩니다. 첫 번째 측정을 하세요. 그리고 1분을 기다렸다가 두 번째 측정을 하세요. 두 번째 값이 긴장이 풀린 상태라 더 정확합니다. 그 숫자를 기록하세요. 가정혈압 기준으로 이 수치가 지속적으로 135, 85 이상이라면 병원 진료를 예약하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 습관, 격렬한 운동이 아닌 부드러운 움직임. 여섯 번째 습관은 가볍고 부드러운 운동입니다. 아침에 움직이는 것은 혈액순환에 환상적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큰 하지만이 있습니다. 격렬한 운동은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고통 없이 얻는 것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아침에는 그런 마음가짐이 위험합니다. 힘들게 뛰거나 무거운 어깨를 드는 것, 이런 갑작스러운 격렬한 활동은 혈압을 급격히 치솟게 하고 심장과 뇌혈관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그리고 절대 차가운 아침 공기를 쐬며 밖에서 운동하지 마세요. 찬 공기 자체가 혈관을 수축시켜서 여러분이 한 걸음도 떼기 전부터 이미 혈압을 올려놓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소는 실내에서 하는 부드러운 스트레칭입니다. 앉은 상태에서 천천히 조심스럽게 목을 돌려주세요. 어깨를 으쓱해 보세요. 귀까지 끌어올렸다가 5초간 버티고 후 하고 숨을 내쉬며 툭 떨어뜨리세요. 한쪽 다리를 앞으로 쭉 펴고 발끝을 몸쪽으로 당겨 종아리가 당기는 것을 느껴보세요. 잠시 버텼다가 풀고 반대쪽도 하세요. 손바닥과 발바닥을 주물러서 신경을 깨워주세요. 단 5분에서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우린 근육을 만들려는 게 아닙니다. 그저 부드럽게 혈액순환을 깨우려는 겁니다. 일곱 번째 습관, 생명을 구하는 아침 식사. 그리고 마침내 일곱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습관입니다. 아침 식사를 하십시오. 압니다. 알아요. 간헐적 단식이 엄청나게 유행이죠.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다면 아침을 거르는 것은 가장 위험한 일 중 하나입니다. 한 주요 연구에 따르면 아침 식사를 정기적으로 거르는 사람은 뇌졸중 위험이 3배나 더 높았습니다. 왜일까요? 핵심은 안정성입니다. 12시간에서 14시간 동안 공복 상태가 유지되면 우리 몸은 이걸 비상사태로 인식합니다. 보상하기 위해 스트레스 호르몬을 쏟아내죠. 이 과정에서 혈당이 치솟았다가 곤두박질치는 이 격렬한 요동이 혈관 내벽에 벌프 염증 벌프를 만듭니다. 또한 피를 더 끈적하게 만들어 혈전이 생기기 쉽게 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먹는지는 그만큼 더 중요합니다. 솔직히 나쁜 아침을 먹는 것은 안 먹는 것보다 더 나쁩니다. 다음 음식들은 아침에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가공육, 베이컨, 소시지, 햄, 아침 샌드위치. 이것들은 소금과 포화지방 폭탄입니다. 짠 음식, 절인 음식, 젓갈, 장아찌 같은 반찬들 말입니다. 나트륨이 너무 많아요. 인스턴트 식품, 라면 한 봉지에 하루 나트륨 권장량이 다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정제 탄수화물, 흰빵, 베이글, 머핀, 페이스트리, 그리고 단 시리얼. 이런 것들은 혈당을 급격히 올릴 뿐입니다. 단 음료, 그리고 제발 과일 주스 좀 그만 드세요. 오렌지 주스는 섬유질이 제거된 설탕물일 뿐입니다. 대신 제가 제 환자들에게 드리는 완벽한 뇌졸중 예방 아침 식사 3가지를 소개합니다. 아침 식사 1. 토마토 달걀 스킬렛. 이건 정말 간단하고 맛있습니다. 팬에 올리브 오일을 두르고 다진 양파, 마늘, 그리고 잘게 썬 파프리카를 볶으세요. 신선한 토마토 2~3개를 잘라 넣거나 염분 무첨가, 홀토마토 통조림 1캔을 넣으세요. 10분 정도 끓여서 걸쭉한 소스로 만드세요. 후추로 간을 하시고요. 이제 소스 위에 바로 달걀 서너 개를 깨서 넣으세요. 뚜껑을 덮고 약불에서 5에서 7분간 익히세요. 노른자가 살짝 덜 익었을 때가 가장 좋습니다. 왜 좋을까요? 익힌 토마토의 강력한 항산화제, 라이코펜, 채소의 칼륨, 달걀의 고품질 단백질,
그리고 올리브 오일에 놀라운 건강한 지방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아침 식사에 아보카도 나토 덮밥, 이건 정말 강력합니다. 대표적인 장수 지역의 식단이죠. 밥 공기에 흰쌀밥이 아닌 현미밥 반 공기를 담으세요. 그 위에 슬라이스한 아보카도 반 개를 올리세요. 건강한 지방과 바나나보다 많은 칼륨이 들어있죠. 반숙란도 하나 올리시고요. 자, 이제 비밀 병기입니다. 나토 한 팩을 여세요. 끈적한 실이 생길 때까지 50번 정도 빠르게 저으세요. 그리고 밥 위에 부으세요. 왜 좋을까요? 나토에는 나토키나제라는 특별한 효소가 들어있습니다. 이 효소는 혈전을 억제하고 용해하는 능력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간장과 참기름 혹은 들기름을 살짝 뿌려 마무리하세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경고가 있습니다. 나토에는 비타민 K가 아주 풍부합니다. 만약 아파린, 쿠마딘 같은 혈액 희석제,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시라면 나토를 드시기 전에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아침 식사 쌈, 참치, 김치, 오트밀죽, 이게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장담컨대 정말 맛있습니다. 작은 냄비에 올리브 오일을 두르고 양파를 살짝 볶으세요. 그 다음 물에 헹군 김치를 조금 넣으세요. 헹구면 과도한 나트륨은 제거되고 건강한 유산균은 남습니다. 방울토마토 멋 알도 같이 넣으세요. 여기에 설탕 든 인스턴트 말고 압착끼리 롤드 오트 5스푼과 물에 담긴 참치 한 캔, 기름 빼고 을 넣으세요. 물이나 더 좋은 건 저염 육수 2컵을 부으세요. 5분간 저으면서 끓이면 걸쭉하고 고소한 죽이 됩니다. 왜 좋을까요? 오트밀의 베타글루칸이라는 특별한 섬유질이 문자 그대로 나쁜 LDL, 콜레스테롤을 몸 밖으로 쓸어냅니다. 참치는 지방 없는 단백질과 뇌에 좋은 오메가-3를 제공하죠. 여러분의 두 가지 미래. 자, 요약해 봅시다. 천천히 일어나고, 물을 마시고, 화장실에 가고, 명상하고, 혈압을 재고, 부드럽게 스트레칭하고, 그리고 제대로 된 아침을 드세요. 압니다. 많아 보이죠? 20년, 30년간 해온 습관을 바꾸는 게 어렵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딱 3일만 해보시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딱 3일입니다. 3일이 지나면 몸이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좀 더 자연스러워집니다. 3주가 지나면 이걸 안 하는 게 오히려 찝찝하게 느껴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3개월 후 제가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의 혈압과 혈당 수치는 눈에 띄게 측정 가능할 정도로 좋아질 겁니다. 제 환자분들이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뇌출혈로 쓰러졌던 박 선생님은 6개월 만에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이 루틴에 정말 열심히셨거든요. 미니 뇌졸중을 겪었던 이 선생님은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재발하지 않았습니다. 뇌졸중은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년간 쌓여온 조용한 손상 끝에 일어나는 예측 가능한 마지막 폭발입니다. 만약 지금 하던 대로 계속 산다면 계속 벌떡 일어나고 물을 안 마시고 스트레스와 커피에 유존해 살아간다면 5년 혹은 10년 뒤에 그 혈관은 터지거나 막힐 겁니다. 이건 거의 정해진 수순입니다. 그러고 나면요. 마비, 언어장애, 스스로 식사도 못하는 상태, 가족에게 짐이 되는 삶 후회로 가득 찬 여생, 아니면 다른 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일어나고 물을 마시고 몸에 영양을 공급하세요. 혈압이 떨어지는 것을 직접 확인하세요. 활력이 돌아오는 것을 느끼세요. 앞으로 10년, 20년, 30년 손주들과 뛰어놀고 여러분의 삶을 즐기면서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내일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 딱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내일 아침 알람이 울려도 움직이지 마세요. 그냥 누운 채로 깊은 숨을 5번만 쉬세요. 들이마시고 내쉬고 딱 5번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날은 물 한 잔을 추가해 보세요. 그렇게 한 걸음씩 나아가면 됩니다.
부디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이 보낸 이 정보가 친구, 부모님, 혹은 배우자의 삶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댓글창으로 가셔서 여러분 자신과 그리고 이 커뮤니티와 약속하는 의미로 이렇게 적어주세요. 나는 오늘부터 뇌졸중을 막는 아침 습관을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아침 첫 1시간이 여러분의 삶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